광시의 정글 속에서 일본군은 전진하며 중국의 마지막 보급선을 끊으려 했다. 전쟁은 절정에 이른다. 두 해의 전쟁 후에도 중국은 저항을 유지했고 인도차이나를 통한 보급로로 계속 싸울 수 있었다. 일본은 광시 공격을 결정하고 난닝을 점령하며 중국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하려 했다. 1939년 말 일본군은 해안에 상륙하며 광시 공격 작전을 시작했다. 전쟁이 확대되었다. 중국군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무기 부족과 통신 문제로 방어선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빠르게 내륙으로 진격하며 험한 산악 지형을 넘어 전략 중심지 난닝에 접근하고 있었다. 중국군은 난닝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참호를 파며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고 일본 포병이 계속 포격하며 중국 방어선은 흔들리고 점차 약화되었다. 압도적인 화력 속에서 일본군은 방어선을 돌파하고 난닝 외곽으로 진입하며 중국군을 후퇴시켰다. 난닝은 며칠간 전투 끝에 함락되었고 일본은 중요한 승리를 얻으며 전략적 도로를 장악했다. 난닝 점령 후 일본군은 방어를 강화하며 도시를 지역 통제의 핵심 기지로 만들었다. 주변 산악 지역에서 중국 게릴라가 공격을 시작하며 일본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일본군 속에서 조선 병사들은 강제로 싸웠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조선인들이 게릴라에 합류해 일본군에 맞서 중국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하며 일본은 도시를 점령했지만 넓은 농촌 지역은 통제하지 못했다. 1940년 초 중국군은 반격을 시작하며 일본 통제를 무너뜨리고 지역을 탈환하려 했다. 보급로는 주요 목표가 되었고 양측은 각 구간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하며 치열하게 싸웠다. 근접 전투는 마을과 숲에서 치열하게 벌어졌고 모든 땅은 큰 희생을 치르며 쟁취되었다. 일본군은 방어를 강화하며 강력한 화력과 고지대를 이용해 중국군의 반격을 저지하려 했다.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으며 전선은 안정되고 광시 전역에서 긴 교착 상태가 형성되었다. 내륙 깊숙이 진입한 일본군은 게릴라 공격으로 보급로가 끊기며 점점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게릴라는 농촌 지역을 장악하며 계속 공격을 이어가 일본군의 확장을 막고 있었다. 일본군 속 조선 병사들은 같은 아시아인을 상대하며 깊은 갈등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다리와 도로 파괴가 증가하며 수송이 중단되고 일본군은 병력을 분산시켜 방어해야 했다. 소모전은 계속 확산되며 양측 모두 지쳤지만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공군은 공습을 강화하며 보급 창고를 파괴하고 중국 방어선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민간인은 큰 피해를 입었고 마을이 파괴되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일본군은 통제를 확장했지만 병력이 분산되며 전선을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중국군은 전술을 변경하며 매복과 기습 공격을 강화하고 복잡한 산악 지형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장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 모두 소모되었지만 결정적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며 양측 모두 지친 상태에서도 각 진지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일본군은 증원을 시도했지만 긴 보급로와 파괴로 인해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게릴라 공격이 강화되며 일본 진지는 고립되고 작은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양측에 있는 조선인들은 위무와 자유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전투는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어느 쪽도 전진하지 못하며 전장은 장기 소모 지역이 되었다. 일본 지휘부는 작전을 재검토하며 비용 증가를 인식했지만 지역 통제를 유지하려 했다. 게릴라 포위망이 강화되며 작은 일본 진지들이 고립되고 통제 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보급선이 거의 붕괴되며 일본군은 심각한 부족에 시달리고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전장은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어느 쪽도 결정적인 돌파를 만들 힘이 없었다. 광시 전역은 점차 약화되며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지만 전쟁 전체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 일본군은 전선을 안정시키고 재편하려 했지만 게릴라 압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게릴라는 후방 깊숙이 작전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파괴 활동을 벌여 일본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전방 통제 지역은 점차 붕괴되며 분산된 병력은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측 병사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장기 전쟁은 깊은 피로와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광시 작전은 교착 속에 끝났으며 일본은 제한적 성과를 얻었지만 완전한 통제에는 실패했다. 일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지역 내 주요 방어 거점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었다. 게릴라는 농촌 지역을 확장하며 점차 여러 지역을 해방시키고 점령군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주요 도시를 유지하려 하며 전략적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전투는 점차 종료 단계로 접어들며 대규모 공세 능력이 사라지고 전장은 긴 정적 상태로 변하고 있었다. 광시 전투는 끝났고 소모전의 교훈을 남기며 중일 전쟁 전체 흐름에 장기적 영향을 남겼다. 전쟁 이후 광시의 마을들은 황폐해졌고
주민들은 파괴된 고향으로 돌아와 깊은 상실을 겪고 있었다. 일본군은 일부 거점을 유지했지만 확장 전략은 약화되었고 광시 작전의 한계가 드러났다. 광시 전역은 장기 소모전에서 영토 통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적 교훈이 되었다. 광시는 침묵 속에 막을 내렸지만 전쟁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역 역사에 계속 남아 있었다. 광시 전장은 점차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파괴의 흔적만이 남아 장기 소모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민들은 점차 돌아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양측의 조선인들은 전쟁 속 충성과 선택에 대한 복잡한 기억을 남기며 역사 속에 남았다. 광시 전투는 소모전의 일부로 재해석되며 군사력과 보급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광시는 끝났지만 중일전쟁은 계속되었고 장기 분쟁의 대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